과학이요? 사실은 하나의 언어로 쓰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의 문법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쥐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저랑 같이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언어, 바로 단위와 차원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길다라고 말하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다가 정확히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바로 이런 질문에서부터 과학은 시작됩니다. 해답은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바로 측정하는 거죠. 근데 그냥 막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 그거 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언어로 소통해야만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먼저 기본 알파벳인 단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엔 그 알파벳으로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단어의 진짜 의미인 차원을 이해하고 나면 마침내 이 언어 전체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문법 규칙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파리에 있는 과학자랑 서울에 있는 과학자가 서로 연구 결과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공용어가 필요하겠죠. 과학계의 영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표준 측정 시스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SI, 즉 국제단위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아, 그거 하고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죠. 자, 그럼 이 과학이라는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파벳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7가지 기본 단위입니다. 얘네들은 뭐랄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모든 측정의 뿌리가 되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요. 이 복잡한 우주 만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기본 알파벳이 딱 7개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딱 7개요. 길이, 시간, 무게부터 저 멀리 별빛의 밝기까지 이 7가지가 모든 걸 설명하는 시작점인 거죠.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과학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7개의 기본 단위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 초부터 시작해서요. 온도를 나타내는 켈빈, 물질의 양인 몰, 전류의 암페어, 그리고 빛의 밝기를 재는 칸델라까지. 네, 이게 다예요. 딱 이 7개입니다. 자, 알파벳을 익혔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단어를 만들어야죠. 이 기본 단위들을 서로 곱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더 복잡하고 유용한 개념들을 뚝딱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왼쪽의 기본 단위들이 정말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알파벳이라면요. 이걸 막 조합해서 만든 오른쪽의 속력 같은 개념들은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속력이라는 거 알고 보면 그냥 길이, m을, 시간, s로 나눈 것뿐이에요. 와, 심지어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 이름이 붙은 힘조차도요. 파고 들어가 보면 질량, 길이, 시간을 그냥 조합해 놓은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과학이 엄청 만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어의 표현법, 즉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부터는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그 표현이 가리키는 진짜 근본적인 의미, 바로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기가 진짜 정말 중요해요. 차원은요, 우리가 측정하려는 것의 본질 그 자체예요. 예를 들면 길이라는 아이디어, 그 자체 말이죠. 반면에 단위는 그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입는 옷 같은 거예요. 미터라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킬로미터라는 옷을 입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옷이 바뀐다고 해서 그 본질, 즉 길이라는 알맹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쓰든,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쓰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물리량의 고유한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자로 재든 발걸음으로 재든 우리가 재고 있는 건 결국 길이라는 차원, 바로 L인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꿰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든 저기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 발사 공식이든 모든 과학의 문장을 지배하는 궁극의 문법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차원 동차성의 원리입니다. 이름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같은 것끼리만 더하고 빼고 비교해라.
이 단순한 원칙이 모든 물리 법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쉬워요. 사과 1개 더하기 오렌지 1개. 이거 사과 2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과일 2개일 뿐이죠. 방정식도 똑같아요. 길이는 길이하고만 더할 수 있고 시간은 시간하고만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규칙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복잡한 수식을 봐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아닌지 순식간에 간파할 수 있는 뭐랄까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우리가 방금 얻은 이 새로운 무기 한번 써봐야겠죠? 아주 재밌는 과학 퍼즐을 풀면서 그 위력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여기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기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죠. 근데 괜찮아요. 이 식을 다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의 미션은 딱 하나. 저기 괄호 안에 있는 상수 a의 단위가 대체 뭘까?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막막해 보이시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는 문법 규칙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규칙을 떠올려 보세요. 덧셈 기호 플러스는 오직 같은 다리끼리만 연결할 수 있다. 그쵸? 두 번째,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압력 P랑 AV 제곱이랑 서로 더해지고 있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P의 단위랑 AV 제곱의 단위가 완벽하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한 산수예요. A의 단위를 알고 싶으니까 식을 살짝만 바꿔주면 A의 단위 이꼴 P의 단위 곱하기 V제곱의 단위가 되죠.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각 자리의 단위를 쏙쏙 넣어주기만 하면 P는 압력 ATM, V는 부피 L몰이니까 짜잔! 정답은 L제곱 ATM 몰제곱이네요. 보세요. 방정식을 하나도 안 풀었는데 답을 그냥 찾아내버렸어요. 보셨죠? 이처럼 차원 분석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언어를 해독하고 아무리 복잡한 수식을 만나더라도 그 뼈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렌즈 같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학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복잡한 공식을 마주치더라도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겠어요? 아마도 이 문장이 말이 되나? 즉, 차원이 맞는지부터 보게 되실 겁니다. 과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